이제 그룹2의 환경 설정 파일을 할 건데요. 방금 전에 본 페이지에서 요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커널 이미지가 올라오죠. 이것은 이제 리눅스인 거죠. 리눅스 커널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루트 파일 시스템 갖춰놓고 init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출발시켜 놓는 것까지가 부팅 과정의 끝입니다. 요거 한 번 더 언급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준비했지만 이거보다는 실제로 어, 슬라이드는 나중에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세요. 그리고 부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거쳐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부팅을 해볼게요. 아까 환경 파일에 있던 세 가지 옵션을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다시 보러 갑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아래 선택하다가 내가 에디트하고 싶은 부분, 여기 보면 2라고 되어 있죠. 에디트하고 싶은 부분에 놓고 2 치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환경 설정 파일을 에디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디팅하는 거하고 아까 우리가 본 환경 설정 파일을 고치는 거하고는 뭐가 틀리냐면 여기서 에디팅하면 이때만 수정이 됩니다. 계속 부팅할 때 그렇게 바뀌게 하고 싶으면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수정하고 그리고 나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X 하거나 컨트롤 X에서 세이브해서 나가거나 이스케이프해서 취소해서 나가도 되는데 컨트롤 C 하면은 커맨드 프롬프트가 나온다고 돼 있죠. 요거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컨트롤 C 했어요. 그럼 여기에 요거 한번 쭉 읽어보면 bash like editing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 탭을 치면 커맨드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 데서나 탭을 치면 완성해 준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배실라이크한 기능들입니다. ESC 치면 아무 때나 되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탭 키를 한번 쳐볼게요. 탭. 아이고, T가 아니라 탭. 예, 그러면 커맨드 리스트를 쭉 보여주죠. 한 페이지에서 넘어가려 그러면 이렇게 모아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 치면 다음 장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커맨드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커맨드들이 있다. 이거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ESC 쳐서 나오시고 컨트롤 X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부팅을 시작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A라는 키는 CentOS 7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싱글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은 다른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61페이지를 펴시고 그룹2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낸 부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교재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CentOS 7 환경에서 환경 설정 파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맨 윗부분, 위에서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그 디폴트는 0, 타임아웃은 10이라는 것은 10초 뒤에 자동으로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부팅해라 라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일일이 엔터 쳐주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다가 얘가 넘어가는 걸 보셨죠?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시면 루트 가로 열고 hd 0, 3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HD 제로가 첫 번째 하드디스크를 의미해요. 3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0번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파티션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이틀이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죠. 타이틀 센토스, 타이틀 도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멀티 부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리눅스 커널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루트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의 루트, 이 슬래시라고 표시하는 슬래시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 아니면 루트 디렉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슬래시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모든 파일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 루트 디렉토리라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에 슬래시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얘를 부를 때도 또 루트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뭐 슬래시 디렉토리라든지 최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쓰시면 이 루트 디렉토리하고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디렉토리 구조는 리눅스 배포판이나 벤더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떨어지게 이거를 막 뒤섞어 버리면 어차피 사용자들도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첫 번째 있는 디렉토리들이죠.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고 지나갈게요. DV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죠? 슬래시 DV 슬래시 뭐 HD 뭐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해당되는 장치 자체인데 그 장치가 파일 시스템에 보인다 이런 얘기하면서 슬래시 DV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치들이 파일화된 것들은 DV 디렉토리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슬래시 etc 아래에 여긴 안 들어갔군요. 부트에 들어갔었군요. 예. 슬래시 etc 아래에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온갖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마다 환경 파일들을 이용해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환경 파일 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환경 파일이 그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로드 될 때마다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이 중구난방 있으면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다 모아놓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팅할 때도 그룹의 환경 설정 파일이 있었죠. 그룹의 환경 설정 파일은 여기 있지 않았죠. 여기에 있었죠. 예, 그렇게 다음에 홈 디렉토리와 루트 디렉토리는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별로 자신만의 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은 다 홈 디렉토리 밑에 자기의 아이디, 이름 밑에 있는 파일들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 사용자의 디렉토리예요. 그런데 슈퍼 유저라고 하는 이 루트 사용자는 특별히 어, 대우해요. 그래서 루트 사용자는 이 홈 디렉토리 밑에 자기의 홈 디렉토리라는 말도 또 이중으로 쓰일 수 있어요. 각 사용자별 자신의 디렉토리라는 용어도 홈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슬래시 홈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죠. 예,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 홈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홈 디렉토리인데 일반 사용자 거, 루트 사용자 거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다시 전반적인 부팅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바이오스가 먼저 하드웨어를 점검해서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서 부팅할 건지 결정하고 그 디바이스의 하드디스크의 MBR 영역에 있는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부트 매니저가 동적으로 선택해서 운영체제를 실행하죠. 그럼 그 실행되는 단계는 하드웨어 인식 단계하고 소프트웨어 구동 단계로 나뉘는데 이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드웨어 인식 과정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왜 필요하냐면 커널 중에 모놀리식 커널이라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커널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단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눅스 커널도 역시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운드 카드, 이더넷 카드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 개발되는 카드들도 있을 거고, 그런 주변 장치들을 여기에다 붙이는데, 그거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 커널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모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추가로 어떤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어, 어떻게 표시할지, 표시하는 환경 설정 파일도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어요. 모드 프로브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슬래시 etc 방금 전에 배웠는데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이죠. 그리고 .conf라는 건 모든 환경 설정 파일들은 확장자가 conf예요. .conf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모드 프로브라는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이 모여 있는 디렉토리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모듈들을 모두 올리는 것까지 하면 하드웨어 인식 단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구동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구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구동 단계에서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먼저 올려야 하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올립니다. 먼저 읽기 전용으로 올려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다시 읽기 쓰기가 가능한 모드로 마운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으니까 프로세스를 구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커널은 프로세스 하나만 딱 구동을 시켜요. init라는 프로세스를. 요것도 지금 CentOS 7에서 뭔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init 프로세스가 이 이후 과정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init 프로세스가 그럼 하는 일은 여기까지로 커널이 하는 일은 끝났어요. 커널은 물론 밑에 다 살아있지만 이 이후로는 init 프로세스가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설정 파일을, 이 환경 설정 파일은 .conf도 안 붙어 있고 약간 특이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어, 이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서 부팅 과정을 로그인까지 쭉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실행 레벨에 따른 어떠한 부팅 절차들이 있는데요. 실행 레벨이라는 것은 이걸 텍스트 모드로 사용할 건지 그래픽 모드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싱글 유저로 사용할 건지 멀티 유저로 사용할 건지 이런 어,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알아봐요. 구동 단계에서 init 프로세스를 발생시켰으면 이 이후로는 init 프로세스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환경 설정 파일들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내용대로 진행해요. 먼저 런 레벨을 정의해 놓은 파일이 init 이고요. 시스템 초기화에 관련된 우리 하드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있었죠. 그런 하드웨어 관련된 컨피그 파일이 rcs.conf입니다. 그리고 그냥 rc.conf는 각 런 레벨별로 실행되는 내용들이 있는 파일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같이 봅시다.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rc.local이라는 파일을 실행하는데 사용자가 부팅을 마친 단계에서 내가 작성한 어떤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싶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에다가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모든 부팅 과정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파일이에요. 실행 레벨, 이거 런 레벨인데 235,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못 따라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 나와요. 런 레벨 235일 때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파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런 레벨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거는 로그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 파일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런 레벨 가장 중요한 3과 5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3은 X 윈도우가 없다. 즉 GUI가 없다라는 거예요. 텍스트 환경으로 부팅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X 윈도우 띄워라.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데 X 윈도우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둘 다 멀티 유저 환경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래피컬 환경이라고 하면 5번을 얘기하는 거고 멀티 유저 환경이라고 하면 3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멀티 유저이긴 한데 그렇게 나눠서 불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를 하나 봅시다. 1번이라는 것은 단일 사용자 모드, 즉 싱글 유저 모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멀티 유저 모드하고 반대되는 거죠. 유저가 루트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모드가 되겠죠. 루트 패스워드를 잃어버렸거나 파일 시스템 점검이나 복구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을 원격으로 할 수 없고 꼭 설치된 디바이스에 직접 접속해서만 할 수 있도록 런 레벨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런 레벨 제로라는 거는 그냥 즉시 다운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런 레벨 제로를 해놓으면 부팅을 아예 못하겠죠. 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팅의 마지막 단계로 로그인이 나왔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부팅이 끝나는 것이죠. 리눅스는 다수 사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용자인지가 명시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어떤 작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유저 모드라고 하더라도 루트 사용자라는 사용자가 있고 그 이외의 모드는 또 로그인을 해야만 되죠. 그러면 설정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관리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로컬에서 로그인할 때 네트워크에서 텔넷이나 SSH 같은 어,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성공적으로 접속되었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파일들로 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아무개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환영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여기까지로 로그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금 뒤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에 지금 etc rc.d에 런 레벨에 따른 실행할 파일과 요것은 파일이죠. 파일과 기타 서브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CentOS 7에서는 런 레벨에 따라서 이 etc의 rc.d 아래에 런 레벨이 3이다. 그러면 rc3.d라는 .d니까 디렉토리예요. 이 디렉토리 안에 런 레벨 3일 때 실행해야 할 스크립트 파일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앞에 S로 시작하는 스크립트들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내가 쭉 작성해 놨다가 사용하지 않을 스크립트는 그냥 이름만 맨 앞에 자만 S가 아닌 걸로 바꿔 놓습니다. K라고 바꿔놔요. 그러면 요거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슈퍼 유저로 루트 사용자로 가고 이제 익숙하시죠? 예, 가고
그리고 좀 전에 본 그 디렉토리로 가보겠습니다. etc의 rc.d 가서 어떤 파일 아니면 디렉토리들이 있는지 ll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이 디렉토리인 것들은 D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일반 파일인 거는 이렇게 그냥 빼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일은 요거 하나고 나머진 다 디렉토리들이죠. 그리고 지금 요거 빼고는 번호가 0번부터 6번까지 런 레벨하고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런 레벨 5 그래픽 환경을 쓰고 있으니까 RC5로 들어가서 다시 LL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허옇게 보여서 잘 안 보이지만 K모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S모라고 써 있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링크 표시인데 이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스크립트 파일인 요거 하나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디렉토리 이름 기억하시고 이 디렉토리 안에 런 레벨별로 서브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초기에 수행할 스크립트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 스크립트 파일 중에 라지 S로 시작하는 스크립트만 실제로 수행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아웃과 셧다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부팅 파트 관련해서 런 레벨을 바꾸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파일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은 런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파일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CentOS 7 이전에는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부팅을 시키면 부팅하다가 이 파일을 참조해서 여기에 적힌 런 레벨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새로운 커맨드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고 이 커맨드를 쓰는 방식은 지금 길죠. 명령어 문장이 길어요. 근데 쓰는 방식은 이 파일 안에 설명을 해놨어요. 쓰기 쉽게. 그래서 이 파일을 cat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편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강의 자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거를 같이 따라하는 식으로 해봅시다. 예. 아까 하던 작업 그대로 있고요. 지금 etc로 가서 VI로 하는 거는 편집기를 여는 것이고요. 좀 전에 강의 자료에서 캣이라는 것이 나왔죠. 캣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기 가능한 텍스트 모드로 작성된 파일인 경우에 그 파일의 내용을 쭉 이 컨솔에다가 지금 이 창에다가 직접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init 탭 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볼 텐데 지금 여기까지 치고 제가 탭키를 쳤어요. 그러면 탭키를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init까지 한 다음에 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뿅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한번 더 쳐보시면 앞이 init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것 중에서 다음에 한 글자를 더 치고 다시 탭 이렇게 치면 뒤에 자동 완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그럼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예, 타겟을 런 레벨 대신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 3번, 즉 멀티 유저 모드죠. 그래픽 없이 5번은 그래픽까지 있는 멀티 유저 모드. 그래서 3번으로 하려면 이걸 쓰고 5번으로 하려면 이걸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의 런 레벨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런 레벨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먼저 현재의 런 레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긁어서 오른쪽 버튼 복사,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엔터 이렇게 하면 현재 그래피컬 타겟 즉 런 레벨 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다시 셋해 봅시다. 셋을 하려면 이 명령어를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업 키를 치겠습니다. 위로 가는 화살표 업 하면은 이전의 명령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set하고 end 키 쳐서 스페이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피컬 말고 요걸로 그래픽 없는 모드로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루트 사용자 모드로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루트 사용자 모드일 때는 프롬프트가 샵입니다. 일반 사용자 모드일 때는 프롬프트가 달러예요. 그래서 루트 사용자 모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잘 받아들여졌는지 지금 제가 업 키를 두 번 쳤어요. 업 이렇게 해서 get default 해봅니다. 멀티 유저로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아직 GUI잖아요. 멀티 유저로 언제 바뀌느냐 하면 부팅하면 바뀝니다. 재시작. 자, 이번에는 그래픽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예, 됐습니다. 그럼 로그인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그래픽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부팅을 몇 번 해봐도 계속 이 모드로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니 탭의 내용을 뿌리면 어떻게 할지 얘가 가르쳐 주죠. 이번에는 마우스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쳐야 돼요. 시스템 컨트롤 set default 해서 그래피컬 점 타겟 failed 이런 SU를 안 했어요. 자, 다시 쳐요. 이렇게 하고 get default에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기가 저 타이핑 오류를 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됐죠? 그러면 잘 돼 있어요. 그래피컬로 돼 있으니까 이제 리부트만 하시면 됩니다. 리부트 시키는 명령은 이제 우리 바로 다음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리부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마우스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과 셧다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용자로든 간에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죠. 그럼 현재 사용자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사용자 모드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로그아웃이고 셧다운은 시스템 자체를 다운시키는 게 셧다운이죠. 셧다운의 종류에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리부트 시키는 것과 그냥 파워 오프 시키는 것이 있어요. 로그아웃 이라는 명령도 있고 exit라는 명령이 있는데 요것은
컨솔 모드 자체에서 로그 아웃 되는 것이고, 터미널 창을 닫겠다. 터미널 창에서 아니면 한 단계 더 들어간 우리가 왜 터미널 창을 열었다가 거기서 SU라고 해서 루트 사용자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엑시트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버추얼 박스에서 해봅시다. 또 X 윈도우에서 메뉴를 통해서 로그아웃 하는 것도 그것이 로그아웃.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로그아웃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OS마다. 그럼 그것은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초수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아웃은 그러하고 시스템을 끄는 작업은 X 윈도우에서라는 건 그래픽 모드에서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메뉴에서 끄기가 있다. 조금 이따 가서 다시 메뉴에서 로그아웃 끄기를 확인합시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이런 명령어들을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어에 지금 셧다운, 리부트, 홀트, 파워오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명령어들은 즉시 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셧다운은 옵션을 줘서 다양하게 셧다운 하나만으로 리부트도 하고 뭐 홀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더 다양한 이렇게 시간을 지정하는 기능도 있고 해서 셧다운이 가장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리부트는 말 그대로 재부팅, 홀트는 말 그대로 종료, 파워오프 말 그대로 오프, 어, 셧다운은 여기 쓰이는 이 말은 홀트예요. 홀트, 리부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홀트를 하는데 즉시 하지 않고 10분 후에 한다. 홀트를 하는데 이 시각에 한다. 그리고 요거는 예약된 셧다운 명령어를 캔슬한다. 요런 것들을 걸어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걸어놨을 때 캔슬하는 명령입니다. 요것은 1분 후에 종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현재 이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컨솔로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니트 프로세스, 이니트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센트OS는 최초의 프로세스가 아까 어, 리눅스 커널이 올라오면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처음으로 이니트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니트 프로세스에 맡긴다라고 했죠. 실제로 지금 최상위 프로세스는 이니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름의 프로세스인데 이 이니트라는 프로세스가 최상위 프로세스이면서 또 명령어이면서 이렇게 쓰고 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아직 명령어로는 이니트로 사용을 해요. 그럼 이니트 하고 뒤에다가 런 레벨을 쓰면 그 런 레벨로 즉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런 레벨 3하고 5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앞부분에 강의 자료를 보시면 런 레벨의 0하고 6이 종료와 재부팅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종료하고 재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는 단일 사용자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니트 명령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막아놨어요. 그리고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요 말을 어, 예, 단일 사용자 싱글 유저 모드라고 하는데 싱글 유저 모드로 가는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하게 해놨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로그아웃을 GUI에서 로그아웃 한다. 여기 눌러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어, 도움말이 안 나오나요? 도움말이 안 나와요. 여기 눌러야 나오는군요. 로그인 중입니다. 취소, 다시 시작, 리부트, 요건 파워 오프, 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로그아웃은 여기에서 이 버튼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의 로그인 사용자가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아웃 해볼게요. 그럼 내가 로그아웃 하면 내가 하던 작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로그아웃. 자, 그러면 잠겼던 화면을 여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화면이 빨리 열려야죠. 예, 다시 들어오면 아까 제가 터미널 창 열고 있었잖아요. 그거 싹 닫혀 있죠. 새로 들어온 것처럼 예, 이렇게 이 작업이 로그아웃입니다. 그럼 다시 터미널 열기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리부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셧다운을 해볼까요? 자, 다른 창을 열어놓고 아마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는지도 볼 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셧다운이나 리부트 이런 명령은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슈퍼유저로 가야 돼요. 가서 네. 1분 후에 종료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죠.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지만 여기도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어, 예고장을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현재 이 시각인데 이 시간에 셧다운 된다라고 내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리부트라고 아까 저희 실험할 때 한번 썼었죠. 리부트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부팅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해보세요.